서울 강남의 번화가에 자리한 작은 카페 하루. 아침 햇살이 창문으로 쏟아져 들어오면서 향긋한 커피 향이 가게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카운터 뒤에서 에스프레소 머신을 다루는 청년의 이름은 윤세진, 29살의 나이로 이곳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지 넉 달째였어요. 사법고시 삼수 끝에 손을 놓고 새로운 인생을 모색 중인 세진은 고시원을 나와 반지하 원룸으로 이사한 뒤 카페 알바를 시작했죠. 아직 이른 시간임에도 카페는 출근길 손님들로 북적였고 세진은 능숙하게 주문을 받으며 밝은 목소리로 응대했습니다. 아메리카노 투샷에 시럽 들어가나요? 반복되는 질문에도 세진은 웃음을 잃지 않고 친절하게 답했어요. 지친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 애쓰는 세진의 이마엔 땀방울이 맺혔고 카운터 아래 놓인 창업 서적이 그의 진짜 꿈이 무엇인지 말해주고 있었죠. 실패해도 괜찮아, 배우면 되지. 혼자 중얼거리는 세진의 눈엔 여전히 열정이 남아 있었어요. 단골 손님이 들어오자 세진은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맞이했습니다. 또 샌드위치 세트도 함께 드시죠? 손님의 취향을 세심하게 기억해두는 배려는 세진만의 장점이었고, 이런 모습이 바로 그가 꿈꾸는 카페의 철학이기도 했어요. 일상이 반복되는 평범한 하루. 그런데 정오가 되자 특별한 손님이 카페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고급 양복에 번쩍이는 명품 시계, 그리고 한 손에 든 명품 가방은 카페 안의 모든 시선을 끌어당겼어요. VIP 손님이 들어오자 다른 스태프들은 자연스럽게 허리를 숙였고 세진도 예의 바르게 인사를 건넸죠. 어서 오세요. 차분한 목소리로 인사를 건네는 세진에게 VIP는 고개도 들지 않은 채 주변을 둘러보며 그 자리에서 제일 좋은 자리를 골랐어요. 카페 안의 분위기가 순식간에 바뀌었고 다른 테이블에 앉아있던 손님들도 작게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한쪽 구석에는 평범한 노신사가 홀로 책을 읽고 있었어요. 낡은 코트에 천가방, 조용히 자리에 앉은 채 주변에 관심을 두지 않는 노신사의 모습은 VIP와 사뭇 대조를 이뤘죠. VIP가 일어나 세진에게 주문을 하기 위해 다가왔고 이때부터 카페에선 미묘한 긴장감이 흘렀어요. 무슨 원두로 커피를 내리나요? VIP의 질문에 세진은 여전히 친절하게 답했습니다. 저희는 매일 콜롬비아 수프리모와 에티오피아 예가체프를 로스팅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호주 스위트 블렌드는 없고. 까다로운 요구에 세진은 시작부터 난감함을 느꼈죠. 아쉽게도 그 원두는 저희가 취급하지 않고 있어요. 이런 작은 카페에선 역시 기대하기 힘들겠네. 타박하는 말투에 세진의 얼굴에 순간 당황한 기색이 스쳤지만 프로답게 침착함을 유지했어요. VIP의 거만한 태도가 카페 안의 공기를 경직시켰고 세진은 깊이 숨을 고르며 자신의 전문성을 지켜내고자 했어요. 그럼 저희 추천 블렌드로 콜드브루는 어떠세요? 세진이 최선을 다해 제안하자 VIP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어요. 시럽은 더 많이 넣고. 까다로운 주문이 계속되었고 세진은 하나하나 메모하며 완벽한 음료를 만들기 위해 집중했죠. 정성스럽게 콜드브루를 만들어 가져가는 동안 카페 안의 분위기는 여전히 무겁게 흘렀어요. VIP의 존재만으로도 다른 손님들마저 위축시키는 묘한 기운은 점심시간임에도 카페를 정숙하게 만들었습니다. 세진이 콜드브루를 건네자 VIP는 한 모금 마시고 나서 혀를 찼어요. 맛은 있네만 다음엔 더 차갑게 해줘. 불만스러운 투로 말하자 세진은 차분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음료를 들고 자리로 향하는 VIP의 걸음걸이는 여전히 당당했고 다른 손님들은 눈길을 피하며 음료잔만 바라보고 있었죠. 그러던 중 구석에 앉은 노신사 옆을 지나가던 VIP가 갑자기 발걸음이 흔들리며 노신사의 코트에 차가운 커피가 쏟아졌습니다. 아! 주변 손님들의 놀란 목소리가 터져나오자 세진이 황급히 달려왔어요.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야, 너 뭐야? 왜 걸리적거려? VIP가 오히려 노신사에게 화를 내기 시작한 것이었죠. 카페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고 노신사는 말없이 고개만 숙인 채 젖은 옷을 만지작거렸어요. 이런 곳에 왜 앉아 있는 거야? 여기가 어떤 곳인지 모르나? VIP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카페 안을 가득 채웠어요. 다른 직원들은 VIP의 기세에 눌려 어쩔 줄 몰라 했고 손님들도 숨죽인 채 사태를 지켜보고 있었죠. 솔직히 아저씨 같은 사람은 이런데 좀 안 왔으면 좋겠는데요.
무례한 말이 계속되자 세진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잠깐만요. 세진이 두 사람 사이에 끼어들자 VIP는 놀란 듯 세진을 쳐다보았습니다. 알바생이 이런 일에 왜 나서? VIP가 경계하는 눈빛으로 세진을 위협했어요. 세진은 흔들리지 않고 차분하게 말했죠. 손님이 실수로 부딪혀서 일어난 일인데 상대방을 비난하시면 안 되죠. VIP의 얼굴이 붉어졌고 카페 안의 긴장감은 더욱 고조되었습니다. 감히 나한테. VIP가 소리를 지르며 벌떡 일어나자 세진은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았어요. 죄송하지만 손님이시라고 해도 기본적인 예의는 꼭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세진이 노신사에게 사과하라고 하자 VIP는 노신사의 얼굴에 세탁비를 하라며 현금을 던졌고 결국 VIP는 다시는 안 온다며 콧방귀를 뀌고 문을 쾅 닫고 나가버렸죠. 남겨진 카페엔 어색한 정적이 흘렀어요. 모든 시선이 세진에게 쏠렸고 그는 젖은 노신사의 옷을 닦아주며 괜찮으신지 정말 죄송합니다 라고 진심 어린 사과를 건넸어요. 노신사는 세진의 도움을 받으며 옷에 묻은 커피를 닦아내고 있었고 세진은 카페에 비치된 물티슈를 더 가져다 드렸어요. 많이 당혹스러우셨죠? 기분 상하셔서 어떡해요? 세진이 걱정스럽게 물어보니 노신사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어요. 괜찮아요. 세상엔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 법이죠. 노신사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고 그의 표정에선 전혀 환한 기색을 찾을 수 없었죠. 세진은 다시 카페 포인트 카드를 꺼내며 다음에 또 오시면 음료 무료로 대접하겠습니다 하고 손을 내밀었어요. 노신사는 고맙다는 듯 세진의 손을 꼭 잡으며 당신 같은 젊은이가 이런 곳에서 일하니 다행이네요 하고 따뜻하게 말했어요. 다른 직원들은 세진을 걱정스럽게 쳐다보며 VIP 손님한테 그렇게 대답하면 안 되는데 하고 수군거렸지만 카페 매니저는 오히려 세진을 지지했습니다. 세진이가 옳게 했어. 손님이라고 해서 다 옳은 건 아니지. 매니저의 말에 세진은 안도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내일 또다시 VIP가 올까봐 걱정스러운 마음도 들었죠. 퇴근길에 집으로 돌아가는 지하철 안에서 세진은 오늘 있었던 일을 SNS에 올릴지 말지 고민하다가 결국 전체 공개로 글을 썼어요. 손님이라고 해서 모두가 왕이 될 수는 없습니다. 기본적인 예의와 존중은 누구에게나 필요합니다. 진심을 담아 글을 올리고 휴대폰을 내려놓았어요. 다음 날 아침 출근하자마자 세진은 유독 많은 알림을 확인했는데 대부분의 반응은 그의 예상과 정반대였죠. 을을 챙기는 신기한 풍경, 사회 물정 모르는 소리, 알바생 주제의 진상짓하네, 비난 댓글들이 대부분이었고 소수의 지지 댓글만이 보일 뿐이었어요. 세진은 실망스러운 마음에 휴대폰을 꺼두고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그날부터 매일매일 창업을 위한 강의를 듣고 비즈니스 모델을 공부하며 자신의 꿈을 구체화하는 데 집중했어요. 언젠가는 내가 운영하는 카페를 꼭 열어보겠어 다짐하며 밤늦게까지 공부하는 세진의 눈빛은 여전히 반짝였습니다. 한 달간 모은 알바비로 창업 특강을 등록하고 주말마다 스타트업 박람회에 참석하며 인맥을 쌓아갔어요.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죠. 학벌은요? 경영 경험이 있나요? 자본금은 얼마나 준비하셨어요? 투자자들의 냉정한 질문 앞에서 세진은 점점 작아져 갔어요. 그래도 세진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 도전했고 마지막 희망인 로펌 투자 미팅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한 달 동안 준비한 사업 계획서를 다시 한번 점검하며 세진은 로펌이 입주한 빌딩 앞에 서 있었어요. 강남의 고층 빌딩들 사이에서 더욱 작게 느껴지는 자신을 바라보며 깊이 숨을 고르고 들어섰습니다. 로펌의 화려한 로비는 고급스러운 대리석과 현대식 조명이 조화를 이루고 있었고 세련된 인테리어는 마치 다른 세계에 온 듯한 느낌을 주었어요. 접수 데스크에서 강도윤 회장님과 약속이 있습니다라고 인사를 건넨 세진에게 젊은 직원이 시큰둥하게 3층 회의실이라고만 답했죠. 엘리베이터 안에서 거울을 보니 여러 번 고친 정장도 어색하고 가방끈을 꽉 잡은 손에서는 긴장감이 느껴졌어요. 마지막 투자 기회라는 생각에 다리가 떨렸고 또 한 번의 거절을 들을까봐 두려움도 밀려왔죠. 3층의 내려복도를 따라 걷다 보니 회의실이 보였고 문을 열기 전 세진은 다시 한번 심호흡을 했어요.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세진의 발걸음이 멈추고 눈이 휘둥그레졌죠. 앉아서 기다리고 있던 사람은 몇 달 전 카페에서 만났던 바로 그 노신사였기 때문이었어요. 긴가 민가하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짓는 세진에게 노신사는 잔잔히 미소 지으며 벌떡 일어났어요. 반가워요, 윤세진 씨. 그리고 바로 옆에 서 있던 비서가 명함과 함께 인사말을 전했죠. 도윤 인베스트먼트 대표이사 강도윤 회장님이십니다. 명함을 받아든 세진은 더욱 어리둥절해졌어요. 자산 700억 원 규모의 벤처 캐피털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비서의 설명에 세진은 입이 떡 벌어졌죠. 강도윤 회장은 여전히 카페에서 만났을 때와 같은 소박한 옷차림이었고 차분한 표정으로 세진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일단 앉으세요. 커피 한잔 하면서 천천히 이야기 나누죠. 회장이 자리를 권하자 세진은 덜컥 겁이 났어요. 현실과 동화 속 이야기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순간이었고 몇 달 전에 그 작은 행동이 이런 기회로 돌아올 줄은 상상도 못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저를 찾으셨나요? 세진이 조심스럽게 물어보자 회장은 미소를 지으며 답했어요. 사실 그날 카페에서 호기심이 생겨 세진에 대해 알아보게 되었고 그의 창업 의지와 계획서를 보게 된 것이었죠. 저는 사람의 진심을 보는 게 취미예요. 당신의 행동에서 진정한 리더의 자질을 보았습니다. 회장의 말에 세진의 눈은 커졌어요. 그날 카페에서 본 당신의 모습이 인상 깊었어요. 돈도 지위도 없는 젊은이가 다른 사람을 위해 나설 수 있는 용기가 말이죠. 강도윤 회장의 진지한 표정에 세진은 마음이 뭉클해졌고 그날의 기억이 생생히 되살아났죠. 제가 젊었을 때도 지금의 당신처럼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지만 누군가가 제 가능성을 믿어줬죠. 회장은 서류를 꺼내며 계속 말했어요. 이제는 제가 그런 역할을 하고 싶어요. 진짜 잠재력 있는 사람에게 기회를요. 세진의 손에 들려진 사업 계획서를 훑어보던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직한 사업이네요. 착한 소비라는 콘셉트가 좋아요. 이런 철학이 지금 사회에 정말 필요하지 않나요? 회장이 세진을 바라보며 사업의 방향에 대해 의견을 물었어요. 세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의 철학을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카페가 단순히 커피를 파는 곳이 아니라 사람들이 소통하고 성장하는 공간이 되었으면 해요. 회장은 관심 있게 듣다가 이렇게 말했죠. 10억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세진의 가슴이 쿵 하고 뛰었고 믿기 어려운 상황에 숨을 제대로 쉬기 어려웠어요. 직원 채용할 때 장애인이나 경력 단절 여성들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주세요. 회장의 요청은 의외로 간단했죠. 당연히요. 사실 제가 구상한 카페의 핵심이 바로 그거예요. 세진이 기뻐하며 답하자 회장은 만족스럽게 웃었어요. 그럼 오늘 계약을 진행하죠. 비서가 준비한 계약서를 펼쳐놓자 세진은 떨리는 손으로 펜을 잡았습니다. 꿈 같은 일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고 몇 달 전 카페에서의 작은 행동이 이런 기회로 이어질 줄은 상상도 못했죠. 앞으로 어려운 일도 많을 거예요. 하지만 당신이라면 해낼 수 있을 거예요. 회장의 격려가 세진에게 큰 힘이 되었어요. 그날 이후 세진의 인생은 급격히 변하기 시작했고 투자금으로 첫 번째 카페를 열기 위한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세진은 그 순간의 행복에도 겸손함을 잃지 않았고 매일 밤 사업 계획을 더욱 철저히 다듬어갔죠. 창업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에도 참여하고 장애인 채용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연구하며 시간을 보냈어요. 6개월이 지난 뒤 강남의 첫 번째 착한 카페가 오픈했고 장애인 바리스타들의 능숙한 솜씨는 손님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1년이 흐르고 착한 카페는 전국에 20개 지점을 오픈하며 눈에 띄는 성장을 이루었어요. 장애인 직원들의 고용률은 67%를 넘어섰고 경력 단절 여성들의 채용도 40%를 기록하며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있었죠. 언론에서도 이런 선한 영향력에 주목했고 착한 카페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기사가 여러 매체에 실렸어요. 본점 사무실에서 다음 분기 개점 준비를 하고 있던 세진에게 비서가 찾아왔습니다. 대표님, 방문하시겠다는 분이 계신데요. 비서가 살짝 망설이며 말했죠. 누구신가요? 세진이 업무에서 시선을 들자 비서는 방문자의 이름을 적은 명함을 건넸어요. 그 순간 세진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고 1년 전 카페에서의 기억이 생생히 떠올랐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온 사람은 바로 1년 전 카페에서 무례했던 그 VIP였어요. 예전만큼 당당하지 못한 모습, 고급 양복 대신 평범한 옷차림이 그의 처지를 말해주고 있었죠. 오랜만이네요. VIP가 어색하게 인사하자 세진은 차분하게 응대했어요. 무슨 일로 오셨나요? 세진의 담담한 어조에 VIP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죠. 최근에 사업이 좀 어려워졌어요. VIP의 목소리는 옛날처럼 거만하지 않았어요. 언론에서 저에 대한 부정적인 보도가 나가면서 기존 사업이 타격을 받았거든요. 세진은 말없이 듣고 있었고 VIP는 계속해서 자신의 처지를 설명했습니다. 사기라는 오해도 받고 이미지가 많이 나빠져서요. VIP가 한숨을 쉬며 말했죠. 다른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투자가 필요해서 왔어요. VIP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자 세진은 잠깐 고민하는 듯 했어요. 혹시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VIP의 목소리는 점점 더 작아졌고 과거의 거만함은 온데간데 없었죠. 세진은 창문 너머로 바쁘게 오가는 사람들을 잠시 바라보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아쉽게도 저희 회사는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중요한 기업이거든요. VIP의 얼굴에 당황스러운 표정이 스쳤고 거절의 의미를 깨달은 것 같았어요. 저희는 사람을 어떻게 대했는지 기억하는 기업이에요. 세진의 말에 VIP는 순간 멈춰섰고 과거의 기억이 떠오르는 표정을 지었어요. 1년 전 카페에서 노신사분을 향해 쏟은 커피와 그분을 무시하던 태도, 그때의 모습이 여전히 생생합니다. 세진은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담담하게 사실을 전달했죠. 다른 사람을 향한 존중은 기본이라고 생각해요. VIP의 얼굴에 점점 붉은 빛이 돌았고 그날의 일을 부인할 수도 변명할 수도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죄송합니다. VIP가 고개를 숙이며 작게 말했을 때 세진은 조금 놀란 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때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진심 어린 사과에도 세진은 단호했어요. 솔직하게 인정하시는 건 좋지만 과거의 행동은 지워지지 않습니다. 세진이 완곡하게 거절의 의미를 전달했어요. VIP는 더 이상 변명하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했을 것 같네요. 혹시 답변이 바뀔 수도 있을까요? VIP가 마지막으로 가능성을 묻자 세진은 고개를 저었어요. 미안하지만 우리의 원칙은 흔들리지 않아요.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기업으로서 말이죠. VIP는 굳은 표정으로 가방을 들고 사무실 문 쪽으로 향했어요. 그래도 당신의 성공을 축하해요. 마지막 인사를 남기고 나가는 모습에 세진은 복잡한 감정을 느꼈죠. 세진은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세상의 냉혹함과 따뜻함이 공존한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한편으로는 자신의 결정이 옳았는지 다시 생각해보게 되었고 기업가로서의 책임감도 느꼈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가서 세진은 강도윤 회장에게 전화를 걸어 그동안의 성과를 공유했어요. 회장님, 내일 본점으로 오실 수 있으세요? 세진이 조심스럽게 말하자 회장은 흔쾌히 승낙했죠. 다음 날 본점을 방문할 회장을 위해 세진은 특별한 커피를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1년 전 그날과 똑같은 블렌드, 똑같은 레시피로 정성껏 내리는 커피에는 세진의 감사함이 묻어났어요. 비가 살짝 내리던 다음 날 오후 강도윤 회장이 방문했을 때 세진은 특별히 준비한 커피를 내밀었어요. 이건 제가 1년 전 카페에서 회장님께 처음 드렸던 바로 그 블렌드예요. 잔을 건네며 세진이 미소를 지었죠. 회장은 천천히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눈을 감았고 잠시 후 빙긋이 미소 지었습니다. 여전히 좋은 향이네요. 그날의 기억이 생생해요. 회장이 말하자 세진도 자연스럽게 웃음을 지었어요. 사실 저도 그날의 일이 제 인생을 바꿔놓을 줄은 몰랐어요. 아직도 꿈인가 싶을 때도 있거든요. 세진이 솔직하게 고백했어요. 그날 당신의 행동은 제가 확신했던 것들의 증거였어요. 회장의 따뜻한 표정에 세진은 감사함을 느꼈죠. 사람의 진정한 가치는 위기 상황에서 드러나죠. 당신이 옳았어요. 나도 그날 진짜 사람을 알아봤으니까. 세진은 창밖을 바라보며 지난 1년간의 여정을 되돌아보았어요. 그때가 아니었다면 지금의 저는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건 현재와 미래죠. 앞으로 어떻게 할지가 더 중요한 법이에요. 회장이 격려의 말을 건넸어요. 세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작은 선행이 만들어낸 큰 변화를 다시 한번 실감했죠. 앞으로도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기업이 되겠어요. 세진의 다짐에 회장은 만족스럽게 웃었어요. 그렇게 착한 카페는 계속해서 성장했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따뜻한 커피와 함께 진정한 가치를 전달해 갔어요. 세진은 매일 아침 첫 커피를 내리며 그날의 교훈을 되새겼고 직원들에게도 그 가치관을 전달했습니다. 장애인 직원 김정미 씨가 탁월한 라떼아트 실력으로 SNS 스타가 되었고 경력 단절 여성들의 창업 멘토링도 시작했죠. 때로는 작은 행동 하나가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따뜻한 공간이 되어갔어요. 몇 년 후 세진은 테드 강연에서 이렇게 말했죠. 진정한 성공은 다른 사람을 위해 내민 작은 손길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강연을 마친 뒤 세진은 다시 카페로 돌아가 직원들과 커피 한 잔을 나누며 하루를 마무리했어요.